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와 소외심리 5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 부분까지 봤었죠. 그래서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영상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었는데 좀 지난 시간처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바로 그 책께서 여기 이런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어서 다 이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읽어보면요. 일부 다처제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일부 다처제는 대개 유목문화 지역에서 발달된 결혼제도입니다. 유목문화, 그죠? 그 환경이, 그죠? 어떤 생산 양식을 규정하느냐. 그 생산 양식이 문화라는 이름 중에 바로 한 요소가 되어지는 결혼제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일부 다처제는 대개 유목문화 지역에서 발달된 결혼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목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조한 지대라 동물들에게 먹일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지요. 초원을 찾아 이동하다 보면 다른 부족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맞닥뜨린 부족들은 서로 엄청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렵사리 찾아낸 초원을 다른 부족에게 양보한다면 우리 부족의 생존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죽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가위바위보나 실험으로 승부를 낼 수 없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투에 임하는 이들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40대 근처의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연령대의 남성은 대개 결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남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을 타고 양떼를 몰아야 하고 외적에게 부족과 동물을 지켜야 하는 유목민의 삶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과 어린 자녀들이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도태되어야 할까요? 전쟁이 잦은 유목민족에게 머릿수는 곧 부족의 힘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평생 수절하게 하는 것은 부족의 처지에서 엄청난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따라서 유목문화의 일부 다처제는 전사한 전우의 아내들을 거두어 유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이들이 계속 아이를 낳아 부족의 인구를 확보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 성격을 띱니다. 뭐요? 생존을 위한 거다 이거죠. 그런 이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 즉 일부 일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장 그만두고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지금 문화상대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잠시 책 읽는 거 멈추고 문화상대주의 왜 얘기하게 되었죠? 자, 자민족 중심주의와 대응시켜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민족 민족 중심주의는 왜 얘기하게 됐죠? 문화 비교시 우리가 앞으로 동서양 문화를 비교하고 그 문화와 관련된 한 요소로서 소비 심리와 소비 행동을 살펴볼 텐데, 동서양 문화 비교시 주의할 점이에요. 생태학적 오류도 있고 문화 진화론적 오류도 있고 자민족 중심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자민족 중심주의와 대응해서 문화상대주의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문화상대주의가 문화비교시 주의할 점에 해당할까요? 제가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 몇 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볼 때 여러분은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나 생태학적 오류나 그리고 문화 진화론적 그런 입장은 문화 비교 시 범하기 쉬운 오류로서 주의할 점이고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문화를 비교해야 된다. 앞으로 동서양 문화를 살펴볼 때 그러한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 이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인간이 도리가 아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목문화에서 그 부족의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일처다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결혼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다처제가 남성 중심의 제도라 불만이신 분들을 위해 일처다부제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남성 중심적인 제도다 이 생각은 이것도 어디에 보면은 편협한 생각일 수 있죠. 편협된 생각일 수 있죠. 편견일 수 있죠. 그렇죠?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처다부제를 이제 소개해 보겠다는 거요. 중국 서부, 리짱, 네팔, 티베트, 인도 북부의 고산지대 종족들에게는 한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남편이 사는 일처다부제의 풍습, 즉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여성들의 천국일까요? 여성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부 일처, 일부 일처, 일처일부제에서 그 문화권 자민족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편견일 수 있죠. 자, 이 지역에서 일처다부제가 많이 나타난 이유는 여기가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는 농사를 지을 만한 넓은 땅도 동물을 먹일 만한 넓은 초원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비탈을 개간해서 화전을 이루는 것이 식량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요? 고산이라는 환경이 생산 양식을 규정했죠. 농지가 극도로 제한된 이 환경에서는 인구 유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른 농경민족처럼 아이를 낳았다간 한 세대도 못 가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불과 2세대 전의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농경국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남매, 7남매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피임 도구도 없던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이 산화를 제한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 금방 말씀드린 고산지대라는 환경에서 화전이라는 생산 양식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산화 제한, 인구 숫자를 조절해야 되는데, 즉 제한해야 되는데 어떠한 결혼제도, 어떠한 생활 양식, 적합한 문화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는 여성의 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남편들의 거부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형제가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이 한 여자를 아내로서 맞아들이면은 그죠? 산화 제한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럼으로써 그 환경 내에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로서의 하나의 문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부 일처제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살펴봤고 요거 살펴보면 요거 순서 거꾸로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부 일처제는 생존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예전에는 앞서 봤던 이 두 가지에는 뭐요?
주어진 환경하에서 규정되어진 생산 양식으로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결혼제도가 이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결혼제도는 뭐요? 생존을 위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죠.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전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우리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즉 결혼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일부 일처제는 생존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 가면서 비교적 근대에 생긴 결혼 형태입니다. 즉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결혼 형태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옛날에 남녀의 결합은 공동체, 부족 또는 가문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남녀가 함께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부족,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 부족, 사회의 생존과 유지에 적합한 그러한 결혼제도여야 할 텐데, 바로 그러한 결혼제도, 즉 남녀의 결합은 공동체의 생존을 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 얘기예요. 경제력이 생존의 필요를 능가하기 시작. 즉 경제력이 생존을 만족시키고 남을 만큼 그렇게 커졌을 때는,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한 때는, 그게 언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공동체인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요? 관계중심, 즉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결혼제도, 즉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의미가 들어가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현상은 모든 남성이 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1처 다분이나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는 모든 남성이 짝을 얻을 수 없어요. 흔히 생각하면 일부 다처제면 남자 한 사람 여자 여러 거니까 우리 일부 일처제 문화에서 갖고 있는 편견으로는 남자들 좋겠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남자들은 한 사람의 부인도 가지지 못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지금 세태로 봐서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죠? 뭐 M4 세대라서 포기 중에 하나니까 또 이것하고는 안 맞아집니다만, 그것 또한 뭐예요? 주어진 환경하에서, 이때 환경, 자연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생태학적 환경하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생존에, 그리고 관계 중심의 어떤 사랑하는 남녀라는 이름으로 결혼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대부분의 남성은 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하면서. 생존이 우선 과제였던 옛날에 노예나 노비, 농노를 포함한 일반 남성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에는 경제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왜?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국가 체제가 정립되고 경제의 성장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안전 욕구, 즉 생존과 안정 욕구, 우리 앞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 봤을 때 제일 아래쪽에 생리적 욕구, 그죠? 먹고, 마시고, 그죠?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짝짓기 하고, 성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죠?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같은 건가요? 예,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 물론 생리적 욕구가 다 만족되고 난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장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째 안전에 대한 욕구다. 그 다음째 소속의 욕구. 그죠? 어떤 집단에 소속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이제 동아리나 또는 직장 들어가는 것도 그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와도 관련되지만 소속의 욕구하고도 관련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결혼제도, 그죠? 누가 이렇게 이성 간의 사귐, 어떤 친구 간의 어떤 그런 사귐 이런 것도 다 이제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째가 이제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근대 이후에 국가체제가 정립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했고 이에 따라 애착의 욕구가 지금 얘기한 뭐예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째 소속에 대한 욕구. 바로 그것이 애착 욕구에 해당하는데 그 애착의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니까 제가 또 전달이 잘 됐나 싶어서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입니다. 제일 아래 생리적 욕구, 그 다음째 여기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째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째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여기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했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짝짓기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수면하고 이런 것들. 안전에 대한 욕구,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 도피나 회피. 그리고 소속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결혼도 해당할 테고 가족, 예.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이성 간에 또는 동성 간에 아니면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는 그런 욕구. 그다음 이제 자존감, 자아실현이 있는데 아까 1차 다부제나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 아까 소개한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는 것이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보장하는 것이.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국가체제가 그죠 갖추어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충족될 만큼 경제력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주는 뭡니까? 소속. 아까 소속에 해당하는 것이 결혼이라든지 그죠? 가족이라든지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이제 구성하게 될 텐데 그리고 애정이라든지 그죠? 이성 간 애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에 해당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부분 애정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충족하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생리적 욕구가 있으면서 한편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가 다 있죠. 우리는 그죠? 동시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생리적 욕구가 안전 욕구보다는 토대가 되어지고 소속보다는 안전이 토대가 되어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욕구들이 상대적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러한 쪽에 욕구, 즉 소속의 욕구에 해당하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비중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근대 국가의 성장은 꾸준한 인구 증가에 힘입은 면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아 사망률 저하와 안전한 출산 등의 의학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 시기 언저리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근대적 일부 일처제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일처제가 더 진화하고 우월한 결혼 제도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건 뭐예요? 문화 진화론적으로 문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화된 또는 진화되지 않았던 간에 그 문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타 문화를 비교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결혼 제도 관련해서 이 문장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일부 일처제가 더 진화하고 우월한 결혼 제도라는 근거는 어디 없다는 거. 뭐요? 일부 일처제는 일처 다부나 일부 다처처럼 생존을 위한 문화의 한 형태로서 결혼이 아니라 관계 중심, 산업혁명 이후에 생존이라는 문제는 웬만큼 해결되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속 욕구에 해당하는 애정이라는 문제가 비중이 커지고 그것이 두드러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혼제도 형태다. 바로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이거 다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만 생존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죠? 소속 작용은 다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더 토대가 되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피라미드도 표현했지만, 즉 생존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일부일처제다. 일부일부다. 일부일처제다. 일처일부제다. 어디? 산업혁명 이후에 관계 중심의 결혼제도가 되어지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부일처제 또한 인류가 주어진 금방 환경에서 찾아낸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제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봤던 동영상하고 그죠? 일치하는 얘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부 일처 문화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동영상 중에도 그 이슬람 문화권에 그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갈등이 심화됐죠. 왜? 그 이전에는 전쟁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일부 일처가 생존에 적합한 그런 환경 조건일 수밖에 없는데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자연 환경만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한 문화도 또한 환경으로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환경 하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이제는 적응적인 생존에 가장 적응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 세력보다는 그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그것이 지난번 동영상 끝자락에 SBS 뉴스 부분과 관련된 동영상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게다가 최근에는 일부 일처 문화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일처 다볼까요? 일부 다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또는 동성 간에 결혼하는 이러한 결혼제도, 문화가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환경이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환경과 또 지금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자 게다가 최근에는 일부 일처 문화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 대상이 이성이 아닌 동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삶의 토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요?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요. 기본 생존을 가문이나 부족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기본 생존을 가문이나 부족이 책임졌던 때가 바로 일부 다처거나 일처 다부예요. 어떤 환경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본 생존을 가문이나 부족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뭐예요?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일부 일처 또는 일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혼 제도인데 이제는 그것 또한 그죠?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기본 생존을 가문이나 부족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결혼이 가문의 결합이라는 의미도 없어졌고 인구 증가가 생존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예전에는 인구 증가가 결국은 머릿수가 그 사회 유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었고 즉 인구 증가 생존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므로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바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죠? 자기 존중함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어떤 시연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개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생존에 적합한 그러한 결혼제도, 즉 문화의 한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결혼에서 가문 유지와 종족 번식이라는 의미가 빠지면 이 부분에 비중이 있는 이러이러한 결혼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또한 결혼에서 가문 유지와 그 사회 유지와 종족 번식이라는 의미가 빠지면 애착과 사랑의 욕구가 남게 되는데 애착과 사랑의 욕구, 즉 소속의 욕구가 남게 되는데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면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중요치 않죠.
이것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관심거리가 되어지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면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더 그죠? 얻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성과 결혼할 필요는 없다. 또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아지는 환경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은 이렇듯 결혼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 만해요. 그런데 동성애,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뭐요? 바로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서 생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생물학적 생존이든 심리적 생존이든 사회 유지라는 의미에서의 생존과 유지든 간에 그게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인 이 관점에서 볼 때 동성애, 동성결혼이 어떻다 저렇다라는 편견을 낳을 수 있고,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것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혼 제도에서 일처 다부나 일부 다처 우리가 봤던 그러한 경우에 왜 그렇게 일처 다부나 일부 다처 그렇게 이상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문화상대주의와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도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못 나누었던 요 읽을거리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요. 자, 문화비교시 주의할 점 중에 네 번째요. 문화 결정론이요. 문화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 이 얘기를 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뭐 이 내용 안 하고 또 다른 얘기를 또 이제 좀 잠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우리 과목에 국한해서도 무조건 외워서 될 과목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이든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수업 내용에도 관심 있지만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일 텐데 평가도 이미 오리엔테이션이나 강의 계획서에 소개한 것처럼 무조건 외워서 쓰는 그런 평가는 안 한다, 안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그죠?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이 전체적인 맥락, 흐름, 줄거리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 싶고 요것이 결국은 뭐요?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보기 전에 어떤 귀결되어 주는 중간 결론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지금 계속 수렴해 나가는 중이에요. 처음에 문화를 보는 관점들, 달리 하면 접근법들, 달리 얘기하면 우리 자료에는 문화적 정의를 살펴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한 부분들, 그것이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앞선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접근법을 취할 건지 그걸 지금 동서양 문화 비교 차이 전에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걸 향해서 쭉 수렴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그죠? 이러이러한 관점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그 예처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를 얘기를 하고 또한 이러한 문화 비교 시 주의해야 할 점, 문화 비교 시 가져야 할 관점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문화의 정의 중에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 것이 동서양 문화를 비교, 차이를 살펴볼 때 합당하며 바로 그러한 관점이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화의 접근법, 6가지 접근법, 정의 그런 것들을 다 통합 포괄할 수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중간 결론으로
동서양 문화 비교 차이 전에 내리려고 지금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잘 전달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2차 저차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문화 결정론,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중에 또 하나요. 문화는 고정되어 있다. 자,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까? 앞선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나마 잘 전달되었다라면은, 제가 쑥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잘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뒤로 갈수록 이젠 다루는 내용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얘기했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동서양 문화에서의 소비 심리, 소비 행동을 살펴볼 때는 그냥 탁탁탁탁탁탁 그냥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앞으로 얘기한 것을 토대로, 그죠? 결국 소비 행동, 소비 심리의 구체적인 동서양 차이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수월해지고 이제 내용이 이제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지금 문화 결정론이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이라 했는데 문화는 고정되어 있다. 더 얘기할 필요 있어요? 이제까지 살펴봤죠. 바로 앞에서 살펴봤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문화의 한 요소인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봤지만 다른 문화의 요소 내용에도 공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적인 정신적인 문화라는 것이 또한 환경이 되어서 우리의 생존에 생물학적 생존과 심리적 생존과 사회적 생존이라는 그런 생존에 가장 적합한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그런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이전의 적응적인 방식들과 앞으로 적응적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 사이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예로 앞선 시간에 SBS에서 소개한 그 끝자락 이슬람 문화에서의 일부 다처제와 일부 일처제 사이의 어떤 갈등을 얘기한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어요. 문화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화 결정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는 개인을 결정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두 번 말씀드렸는데 즉 우리 개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적합한 행동을 하느냐가 달리하면 어떤 적합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활 양식을 하느냐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화, 즉 문명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뭐 종교의 교리가 되었던 법이 되었던 제도가 되었던 뭐 예절이 되었던 도덕 윤리가 되었던 먹고 마시는 또는 입고 자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생활의 어떤 모양새가 되었던 그것이 다시금 그 사회의 그 문화의 공유하는 개개인 구성들을 에게 또 영향을 주죠. 그 영향받은 그런 개개인 구성원들이 그 환경 내에서 즉 문화적 환경, 자연적 환경 내에서 또 생활하는 것이 또 문화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문화는 아까 산업혁명 얘기도 했지만 그죠? 생활 주어진 환경이 생산 양식을 변화시키고 그 생산 양식이 결국 우리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그런 행동에 영향을 줄 텐데 그것이 또 우리가 처한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환경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면은 그것이 다시금 또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서로 그죠? 양방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개인을 결정한다. 단지 개인은 수동적으로 그죠? 문화라는 이름 앞에 딱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일부 일처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런 생존 공동체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문화가 일방적으로 개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개인 사이에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간다라는 일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못된 문화 비교시 가질 수 있는 오류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인 또 다른 얘기 나 예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지만 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문화는 개인을 결정하지 않는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결정론은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이다. 즉 오류를 낳는다. 그리고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앞서 살펴본 결혼제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오류를. 자, 그리고 그럼 문화 결정론에 아까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화 비교시 가져야 될 견해가 문화 상대주의였는데, 바로 문화 결정론에 대응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 비교시 타당한 관점으로 지금 문화 구성주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비교시 주의할 점, 생태적 오류, 그리고 문화 진화론 있었고, 세 번째 살펴본 것이 자민족 중심주의인데, 자민족 중심주의와 대응해서 살펴봤던 것이 문화 상대주의고, 그리고 문화 결정론이라는 또 문화 비교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과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문화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제까지 얘기했죠. 아까 결혼제도를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화와 개인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요거 말씀드릴 때 했던 거예요. 그 역동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데, 요걸 앞으로 또 다른 예를 가지고 또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문화는 일방적으로 개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 구성주의에서는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화와 개인은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변해간다. 즉 문화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이 바로 문화 구성주의예요. 문화 결정론에 대응되어지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그렇죠. 결국 문화라는 게 뭐예요? 주어진 환경하에서 그 사회 구성원, 즉 인간이 그죠? 생존하기 적합한 생활 방식, 적응된 행동이 문화인데, 저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그런 만들어 놓은 문화는 우리에게는, 또는 그런 사회에는 또 다른 하나의 환경이 되어지죠. 그런 문화는 다시 인간의 경험을, 제가 앞선 시간부터 강조했던 행동과 그죠? 의식을 영향을 준다는데 경험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다시 인간의 경험을 만든다. 바로 문화와 개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래서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이것과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 비교시 주의할 점이고, 이런 것이 문화 비교시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그 세대 차이 해서 영어로 generation gap. 세대 차이에서 뭐 한 세대가 한 30년 잡나요? 그 요즘 뭐 어떤 책 보니까 뭐 20년을 잡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대 차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 차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데서는. 그래서 문화 지체라고 써요. 저 cultural lag이라 그래요. 문화 지체. 문화 지체가 뭡니까? 바로 세대 차이를 대신하는 전문적인, 최근에 이제 많이 이게 더 타당한 표현이다, 개념이다라고 여겨져서 쓰는 말인데, 문화 지체가 뭐예요? 바로 변화된 환경, 즉 변화된 문화에 내가 적응적으로 변화하지 못할 때 나는 그 문화로부터 지체되었다. 달리 얘기하면, 예전 말로 하면은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달리 얘기하면은 앞선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꼰대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즉 이 환경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화까지 다 포함한 환경이에요. 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영향받은 우리의 행동이 또 변화하면은 그것이 또 환경에 영향을 주겠어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화하는 환경 속에, 즉 문화 속에 내가 적응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면 저는 변화한 환경 속에 잘 적응하는 세대가 보기에는 세대 차이 나는 사람, 문화 지체에 있는 사람, 달리 하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 꼰대 소리 듣는다 또는 세대 차이 난다. 제가 문화가 지체된다고 해서 당장에 뭐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다른 의미에서는 좀 도태될 수 있는 사람, 그죠? 생물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문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문화와 개인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즉 적응되어지지 못하면은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어떤 하나의 사회가 되었던 그 개인과 사회는 문화지체 또는 예전 말로는 세대 차이 아니면 꼰대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차치하더라도 사회 심리적으로 도태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문화지체를 설명할 수 있고, 문화지체란 말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와, 그죠? 그 개개인,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사이의 상호 역동적인 작용과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문화비교 시 주의할 점. 생태적 오류, 문화진화론. 그리고 세 번째가 자민족 중심주의. 그와 대응해서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네 번째, 문화결정론. 주의할 점. 그와 대응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문화상대주의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대응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타당한 관점이라 여겨지는 것. 그리고 문화구성주의는 문화결정론과 관련해 대응해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화비교시 가져야 할 점으로서 여기서 소개하는 중에 바로 이런 문화구성주의에서 일어나는 상호역동적인 문화 개인 간의 상호역동적인 변화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나 개인의 경우에 우리의 문화지체라고 이렇게 일컬어 줄 수 있고, 이것이 과거에 얘기하던 세대 차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그죠? 이 스토리가, 줄거리가 여러분 속에 딱 이렇게 갖춰지면은 좋은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정의, 그리고 문화비교 시 살펴볼 점, 그리고 그걸 일단락 해서 지금 문화란 무엇인지 이제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서양 문화 비교하고 동서양 문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비 심리의 차이를 비교할 때 가져야 할 관점을 정하고, 그렇죠? 그러한 관점을 정하는 것이 어떠한 관점을 정할 텐데, 그러한 관점을 정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 바로 문화의 정의 6가지와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그리고 가져야 할 점, 아까 문화상대주의와 그리고 문화구성주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취할 거예요. 동서양 문화 비교 전에 이 얘기는 앞서 했었죠.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문화를 한번 정리하고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타당한지 얘기하려고요. 자, 문화란 제일 첫 시간에 문화란 질문했었어요. 그러면서 컬처와 시빌라이제이션 비교했고, 그죠? 컬처와 소사이어티 비교했어요. 그때는 브레인스톰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문화가 뭔지 그냥 덜커덕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문화가 뭔지 우리 나름대로, 그죠? 전문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문화가 뭔지 생각해보고, 그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린 그런 문화의 내용들을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해보고 거기에서 색깔로 달리 표현한 그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이 얘기 이후에 하나의 접근법을 가지고 다 수렴시키겠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3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라는 이름, 첫 시간에 첫 슬라이드에 했던 얘기를 다시금 함으로써 이제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관련된 동영상 두서너 개 봤는데 여기서 또 지금 문화란 무엇인지 정리한 부분과 정리해 놓은 내용과 또 이렇게 합치하는 연결된 내용이 있어서 또 보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기집애가 이거 하지 마라. 아이고 여자애가 넌 왜 그러니 이거 하지 마라. 특히 할머니들이 좀 엄청 그러잖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가슴에 맺힌 게 그거예요. 남자들 넘어다니지 마라. 저희 뭐 다리 동생이든 넘어가나. 아빠든 맞아, 제가 맞아. 이렇게 급하면 이렇게 뛰어가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등짝을 그냥 또 이제 또 결혼해서 임신을 하니까 임산부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자, 지금은 금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궁금하게 하는 이런 금기들이 사실은 그 속에 비밀들이 숨어 있고 다 그럴 만한 연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비밀은 과연 자, 아까 일부 일처제, 일처다부제, 일부 다처제 왜 그럴까? 그 비밀들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금기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즉 문화가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문화는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궁금해지네요. 상가집 갔다 왔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소금 갖고 저도 흑흑 뿌리는 거죠. 미역국 먹고 시험 보면은 뚝 떨어진다. 다리 떨면 목 따라가. 이거를 사실은 금기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먹는 거예요. 그게 금기인데 그것이 이제 건드리면 죽는다는. 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지난 동영상과 달리 뭐 상세하게 구체적인 어떤 금기 행동을 가지고 요 패널 분들이 요모조모 얘기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같이 보냐면은 여기서 짧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 다뤘고 이후에 문화라 무엇인지 정리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그런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뭐요? 죽는다. 그죠? 생존과 관련된 거죠. 금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뭐 아까 뭐 남자들 뭐 다리를 뭐 넘지 마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것이 넘는다고 죽는 건 아니죠. 뭐 넘는다고 뭐 그 남자가 죽거나 넘어가는 여자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어떠한 연유로, 그죠? 일부 일처제가 일부 다처제가, 그죠? 일처다부제가 그러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문화의 형태로 공유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얘기되어지는 금기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생존과 관련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기로 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금기는 하나의 문화이자, 그죠? 행동 지침이다. 요 행동 지침이랑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그 문화의 정의 중에 보면은 문화를 규범적 정의, normative defini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문화는 하나의 규칙이다. 규범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법 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 규칙이 뭘 위한 것이죠?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적응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걸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 교리로, 법으로, 제도로, 윤리로, 도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넣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회 유지, 개인의 생존, 생물학적 생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이분은 또 이제 바로 우리 과목과 관련된 문화인류학 교수신데 이태주 씨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분이 뭐요? 사전에 조심하기 위한 지혜가 어떠한 연유로 담겨 있다. 결국 뭐요? 생존에 적응적이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과거의 금기가 이제는 변화된 환경, 문화에서는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또 변화되어야 될 테고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시대에 따라 패션이 달라지든 금기도 변한다. 즉 금기가 지금 문화를 다루는 중에 키워드로 지금 삼고 있는데 즉 문화도 변한다. 좀 전에 봤던 뭐죠? 문화 구성주의.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문화 결정론에서는 고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즉 문화 구성주의. 문화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즉 인식과 그죠 생활 방식도 변화한다. 그것이 다시금 또 문화에 또 영향을 주어서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바로 변화한다. 그죠? 금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변한다. 아까 문화 결정론은 문화가 일방적으로 개인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에 반하는 얘기죠. 즉 문화 구성주의에 관련해서 그 개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개개인들이 또 어떻게 환경에 맞는 적응적인 행동을 해가느냐, 변화해 가느냐가 그것이 결국은 또 문화란 이름으로 또 변화를 낳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또 이제 쭉 정리한 부분들인데 요건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죠. 이게 이 내용을 많이 나가지 못하고 거듭해서 제차 3차 늘 그래왔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 해서 여러분 속에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길 원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